그 댓글에 저희 동영상을 따라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업이라는 게 뭐 전체적인 결혼 진행을 말하는 건지, 만약에 결혼 진행을 제가 설명하는 대로 만약에 그래 한다면은 그거는 솔직하게 결혼업자로서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하는 게 모든 업체들이 결혼을 좀 제대로 시키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저를 따라 한다고 해서 그게 좋다든 그런 것보다도 제대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간다는 그런 점에서 신랑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죠. 앞으로도 제가 원하는 바도 모든 결혼이 좀 업체 사장님들이 모두 더 신경을 써서 신랑분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결혼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니까. 그런 업체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에요? 솔직하게 이제 신랑분들이 잘 살게 하는 거는 일단 신부를 좀 다방면으로 저 신부가 진짜 착한 신부인지, 그리고 저 신부의 직업을 어떤 직업으로서 이렇게 생활해 왔는지 모든 면을 좀 제대로 알아서 신랑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신랑분들이 그걸 알고 그런 부분은 자기는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 돼서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좋은 결혼이 될 거고, 신랑분들이 이제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결혼한 이후에 어떤 신부의 그런 행적을 과거라든지 이런 걸 알았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게 많으니까 제대로 좀 확인을 하고 신부한테도 많은 질문을 하고 신부의 솔직하게 SNS도 좀 검토를 해가면서 그러고 신부한테 많은 질문을 해보다 보면은 그 신부가 어떤 과거에 생활했던 부분을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일일이 숨기지는 않아요. 그런 걸 제대로 좀 알아서 신랑들한테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래서 신랑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업체 사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줘서 신랑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고, 그리고 알고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알고 결혼을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유튜브를 만드는 목적도 네. 그런 선한 의지들이 좀 많이 퍼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결혼을 시키고, 업체 사장님들도 마인드가 바뀌고, 신랑분들도 어느 업체 가서 알아보더라도 다 잘한다면은 얼마나 좋은 결혼이 되겠습니까? 원래 의도한 의도가 그거니까 뭐 따라 한다는 게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댓글에는 도대체가 베트남 결혼은 신랑들이 돈을 다 쓰고 신부 측은 왜 돈을 하나도 안 쓰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 베트남 여성들이 왜 한국 결혼하는가를 이 유튜브 초창기에 말을 했던 것이, 신랑분들은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있다 보고,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이나 모든 신랑분들이 한국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 있어서 국제결혼을 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부는 왜 결혼을 하느냐? 신부도 국제결혼을 하는데 특히 한국 쪽, 뭐 대만 쪽, 이런 하는 이유가 어차피 경제적인로 신분 상승이에요. 그걸 알고 결혼한다면 과연 그 신부들이 돈을 댄다면 결국은 그 돈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빚을 안고 온단 말이에요. 그 빚을 안고 왔다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결국은 신부들은 그 빚을 갚으려고 돈을 벌려고 먼저 할 거고, 과거에 하노이가 그렇습니까? 하노이에서 서류라든지 몇 가지 신부 소개비 이런 부분은 신부가 부담을 했어요. 하노이 결혼할 때. 그러니까 한국 남성들이 결혼 비용이 호치민보다는 좀 싸요. 싸고 한국 업체 사장님들이 하노이의 에이전시한테 주는 금액이 좀 작으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결국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여성이 빚을 안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부들은 돈부터 빨리 벌어야 그 빚을 갚으니까 그 빚도 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빚 갚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결국은 신부는 오자마자 일을 하려고 덤비들고, 아니면은
뭐 신부가 결국은 가출을 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어갖고 신랑분들한테 2차 들어갔을 때 신부 집에 좀 돈을 어느 정도 해주라고 하니까 그 돈을 갖고 신부들이 써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이제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만약에 돈을 부담한다면 결국은 빚을 안고 오면 결국은 신랑들 피해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결혼을 너무 그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언론으로 통한 이제 많이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된 전달, 잘못된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오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상대방 입장이 돼 보면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택한다면은 신부가 과연 돈을 써서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한국 와서 잘 살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북한산이라는 시청자분의 반론인데요. 첫날밤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강제로 첫날밤을 치르는 거는 성폭력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요. 강제적으로 첫날 밤을 치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결혼이라는 자체를 했어요. 두 사람 부부예요. 부부의 사실상 서로의 의무가 저는 성에 대한 것도 반드시 포함된다고 봅니다. 어? 그게 없이는 부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 그 기초가 되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잖아요. 어? 근데 자, 과거의 결혼을 이렇게 봤을 때 신부들이 한국 와서 오자마자 도망갔다는 신부들, 제가 많이 그런 신부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연락이 오고 누구 소개를 해갖고 상담을 많이 해주다 보면은 하나같이 첫날 밤에 이유를 대고 기피를 해갖고 결혼 기간 동안 그런 게 없었던 신부들이 반드시 신부 자신도 이 남성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남성을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하란 말이 아니고 첫날 밤을 정상적으로 신부가 안 받아주고 기피를 하는 신부다. 둘째 날, 첫째 날까지도 계속 기피한다. 그러면은 이 신부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파혼을 하라는 거죠. 첫날 밤에 신부가 그걸 응하지 않다고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분이 잘못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신 것 같은데, 자, 신부들한테 결혼을 했으니까 성관계는 부부지간의 의무다. 그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신부는 부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 신부가 과연 진짜 결혼을 원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 가서 이 남성과 잘 살게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도망갈 가능성이 높고 본인의 목적은 한국 가서 돈 벌기 위한 한국을 가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산 이분 얘기는 그러니까 만난 지 하루 이틀 만이고 말도 안 통할 텐데 그런 첫날밤을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요. 그럼 그분은 결혼하고 나중에 몇 달 동안 사귀고 나서 결혼해야 되겠죠? 근데 자, 회사에서 회사로 결혼 회사로 이야기합시다. 회사에서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저희가 결혼을 시키는 신랑 신부들요, 결혼을 시켜서 약 8일 동안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한국 가서 영상통화하고 신부들하고 문자 주고받고 또 중간에 놀러 한번 오시는 분들도 있고 2차 들어오고 이렇게 지내는 기간 동안요, 저는 베트남의 신랑분들이 한 달, 2달 지나고 만나잖아요. 두 사람이 연애하는 사람 같아요. 그 정도로 둘이 다정하게 지내고, 두 사람이서 중매로 결혼해서, 결혼회사에서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말하는 의무적인 결혼? 결혼회사가 어떻게 진행하느냐, 신랑분하고 신부들한테 어떤 마음으로서 대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거에 따라서요,
연애하는 그 개인 소개 이상으로요, 다정하게 그런 부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두 부부가, 두 쌍에, 지나가면서 잠시 들렸잖아요. 이게요. 제 앞에 좀 전에 왔다 가서 인사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 결혼한 지 한 달 반이 되는데, 너무 완전 연애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부도 신랑을 너무 좋아해요. 그건 옆에 봐도 표가 확 날 정도예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있을 때 어떤 그런 표현보다도 신부가 평상시에도 남편을 생각하는 그런 거 주위에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 전달이 돼 와요. 자기는 신부가 27살인데 27살 때까지 이렇게 결혼을 내가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지금 남편을 만나기 위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운인가?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신부 같으면요. 국제 결혼에서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결혼을 한다. 그래서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결혼이 아니고 약혼. 그러면은 서로가 알아가고 둘이 연애하는 것처럼 사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요. 개인적으로 지인 소개로 하나, 국제결혼 회사에서 그만큼 옆에서 이렇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서 가장 빨리 친해지고 빨리 다정하게 만드는 거는 저는 회사에서 사장들이 하기에 따라서 더 좋다고 봐요.